안녕하세요, 조PD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실무에서나 아니면 이제 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프리미어 프로라는 영상 제작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효과를 넣기에 좀 특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들어보셨을 포토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 소스들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좀 추출하거나 이런 게 용이한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애플에는 파이널 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이제 유료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다 안 좋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컷 편집하기나 이렇게 영상 편집용으로 특화된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색을 보정하는데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앱으로 넘어오면 블로라는 앱이 있는데, 이거는 저도 모바일로 뭐 릴스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이 보기에 조금 더 수월하게 영상 강의 제작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직관적인 효과들도 많아서 프리미어 프로를 추천드린다라는 이유입니다. 프리미어 프로 설치 방법은 그냥 설치는 할 수 없고, 이제 어도비라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도비 코리아에 진입을 해서 어도비에 들어와서 일단 로그인을 해주시고, 계정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로그인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면은 여기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탑 버전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운을 받고 실행을 해주시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어도비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프로그램에서 안에서 설치하고 삭제하고 또 업데이트도 여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를 결제를 해서 요것만 사용해도 되고요. 프리미어 프로 플러스 포토샵 해서, 포토샵은 솔직히 뭐 일상에서 얼마나 쓰겠냐마는 뭐 썸네일용으로도 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전체적으로 다 모든 앱을 하고 싶다 하면 모든 앱 결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앱을 하고 있고 이게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어 프로만 구매해서, 포토샵 대체제는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사이트에서 제작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입문용으로는 그냥 프리미어 프로만 결제해서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할 때 또 저는 기본 세팅이 좀 필요한데, 앱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옆에 이렇게 점점점 해가지고 기타 버전이 되어 있는데, 조금 최신 버전에서 전 버전을 선택합니다. 왜냐면은 뭔가 아직 최적화가 안 돼 있거나 좀 오류가 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두세 단계 버전 이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치하시기 전에 꼭 해주셔야 될 게, 여기 이제 환경 설정에서 앱에 들어가시면은 자동 업데이트를 꺼주십니다. 그래야지 이제 자기가 필요할 때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본 설치 언어를 인터내셔널 잉글리시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글로 이미 설치를 했는데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영어로 변경하는 법은, 그거는 이제 네이버나 구글 쳐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방법을 따라 하시거나, 그냥 재설치, 제거 있잖아요. 제거를 하면은 기존 환경 설정은 유지를 해주시고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실행 및 작업대 세팅,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대 세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프리미어 프로랑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설명드릴 건데,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프리미어 프로. 프리미어 프로를 처음 실행하면 아마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거예요. 여기서 프로젝트를 새로 열어야겠죠. 이 부분에서 프로젝트 명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주시고, 프로젝트 로케이션은 choose 로케이션 클릭해서 바탕화면으로 일단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 선택, 오른쪽 하단에 크리에이트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나? 처음에는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를 해줄 거예요. 여기 옆에 누르면 클로즈 패널이 있어요. 그래서 클로즈 패널 눌러서 꺼주시고, 벌써 이렇게 좀 커졌죠. 그래서 최대한 필요한 부분은 크게, 안 쓰는 부분은 삭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줄 겁니다. 프로젝트라고 써져 있는 것을 잡아서 드래그를 위로 하면은 이렇게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대에 넣겠다는데, 오른쪽 왼쪽을 또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게 그냥 오른쪽에 끼워 넣겠다, 각각의 독립이 되는 거고요. 가운데 들어가면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틀 안에 그냥 들어가겠다. 같이 옆에 나란히 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끌어올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놔 주시면 됩니다. 이 꺼져 있는 이펙트 창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펙트 창도 여기 가운데 이렇게 딱 넣어주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잘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들어가면 좋은 마커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마커 기능도 추가해줍니다. 그래도 사용할 일이 있으니까 마커 기능도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 소스 패널은 쓰는 건데 이게 독립이 또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다가 독립되려면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러면은 독립이 됩니다. 이렇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널이기 때문에 이 소스 패널도 가운데 잘 보이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요게 취향이 아니신 분들은 추후에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패널은 모니터 화면이에요. 그래서 영상이 흘러갈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수 패널이죠. 이 소스 패널에 들어가야 될 게 오디오 클립 믹서도 넣어주시고 에센셜 그래픽도 넣어주십니다. 요것도 끌어서 가운데에 넣어줍니다. 텍스트도 가운데에 옮겨주십니다. 이렇게 소스, 텍스트, 에센셜 그래픽, 오디오 클립 믹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텍스트는 이제 그 자동 자막을 추출해내는 그런 텍스트고 또 자막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이걸 활용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패널이에요. 저는 잘 안 쓰는데 이것도 좀 중간중간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 작업대는 완료가 됐고 이제 하단을 할 건데 이 미디어 브라우저라는 게 좀 편한 기능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옮길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옮기거든요. 이렇게 폴더를 올려놓고 여기서 그냥 옮겨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저는 편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요거는 지우지 않을 분들은 안 지우셔도 됩니다. 여기서 바로 여기서 찾아 들어가서 여기서 옮기실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잘 안 해서 이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줄여질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패널도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일자로 해주시고 가운데 타임라인 쭉 넓혀주고 오디오 패널도 봐야 되니까 조금 넓혀주고 혹시나 자기가 이렇게 모르고 하다 보면 이렇게 옮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옮겨야 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단 말이죠. 어디에 이렇게 됐는지. 이 작업대 자체를 저장을 해둘 수가 있어요. 이 세팅을. 그래서 윈도우에 들어가서 워크스페이스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제 이름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보면은 Save as New 워크스페이스가 있어요. Save as New 딱 하면은 여기 자신만의 이름으로 워크스페이스를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영상 강의 작업대 딱 저장을 해놓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패널이 꼬였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Reset to Saved Layout을 합니다. 그럼 원상복귀 됩니다. 제가 저장했던 마지막 그 시점으로 원상복귀가 돼요. 딱 이렇게 돌아오죠. 딱 이렇게 돌아옵니다. 가장 중요한 이펙트 컨트롤 패널도 추가해 줍니다. 이게 속도가 좀 빠르시다 하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그냥 그 일시 정지해 놓으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관한 용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그런 패널을 한번 그 작업 파일을 한번 불러올게요. 그래서 용어 설명을 좀 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이 하단에 있는 이 작업대가 타임라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많은 작업이 여기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필수 패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운데 이 선을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디케이터를 움직여 줌으로써 어떤 시점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게 워크 에어리아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이 작업하는 이 구간을 정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간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실제로 출력되는 화면은 이 구간으로밖에 출력이 안 됩니다. 제가 만든 거는 이렇게 끝으로 가면은 7분 36초인데 실제로 작업물은 3분 51초까지밖에 이게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이 작업 구간을 항상 끝 나는 지점에 이렇게 포지션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단축키 같은 거는 제가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음은 애프터 이펙트 세팅입니다. 이제 애프터 이펙트까지 설치를 해서 세팅을 하실 분들이라면 이미 프리미어 프로는 어느 정도 해봤고 조금 더 욕심이 생겨서 뭔가 애프터 이펙트로 효과나 어떤 텍스트 모션을 넣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아마 넘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만큼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세팅하는 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분리를 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해놓은 세팅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에는 3구간, 아래는 한 구간으로 설정을 했고, 첫 번째는 프로젝트 패널, 두 번째는 이펙트 컨트롤 패널, 가운데는 컴포지션 패널, 그 다음에 우측에는 인포 얼라인, 이거 정렬해주는 패널이죠. 얼라인, 그 다음에 오디오, 프리뷰, 이펙트 앤 프리셋, 그 다음에 트래커, 그 다음에 캐릭터, 폰트를 설정하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는 이게 폰트라고 되어 있는데 애프터 이펙트는 이게 캐릭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라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단에는 프로젝트 패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팅해 놓은 걸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또 추후에 설명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타임라인 패널에서는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는 패널이기 때문에 여기서 효과를 넣고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을 수 있는 패널이죠. 이것도 워크 에어리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워크 에어리어가 있고, 애프터 이펙트도 워크스페이스가 끝이 났다. 네, 다음 포토샵인데요. 포토샵도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크리에이티브 뉴 해놓고 1920 곱하기 1080 이걸로 크리에이티브 해서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이 세팅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가장 편하고 저한테 효율적으로 돼 있어서 아마 기본 세팅은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패널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있죠. 이렇게 옮기면은 옮겨집니다. 딱 6가지만 켜놔요. 레이어 패널, 그 다음에 패스 패널, 채널, 그 다음에 캐릭터, 그 다음에 히스토리, 그 다음에 인포입니다. 거의 레이어랑 캐릭터만 쓰는 것 같아요. 패스도 가끔 쓰고, 디자이너가 아닌 이상은 일반인 기준에서는 충분하다. 여기 에딧에서 마지막에 프리퍼런스 제너럴로 가시면 이게 아마 꺼져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유즈 레거시 모양을 잡을 때 포토샵은 쉬프트를 누르면서 하면은 이게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커지고, Alt를 누르면은 해서 확대를 시키면은 그 확대시킨 지점부터 중앙으로 해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껐다 켰다 하시면서 과연 쉬프트가 일정 방향으로 커지는지 이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입에서 이걸 꺼주시면 됩니다. Show Font Names in English. 그래서 폰트명을 영어로 보겠다 하면 이제 영어로 돼 있으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어떤 폰트인지 모르니까. 일러스트에서도 크리에이티브 U 해서 웹 라지로 해서, 여기도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있는데 이것도 포토샵과 비슷하게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면서 세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는 편집 강의나 이런 것들은 편집이나 촬영은 거의 프리미어 프로에 제가 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 프리미어 프로 세팅이나 편집하기는 프리미어 프로에 좀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편부터는 실질적으로 편집을 하기 위한 프리미어 프로 세팅, 편집해보기, 컷 편집이나 OK 컷을 구성하는 것, 말자막 넣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